최근에 보면요. 아마 이제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연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요. 최근에 좀 이혼하는 커플들이 좀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한때는 사랑했을 이 남녀, 이 부부가 어떤 이유로 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후에 최근에 근황을 밝힌 방송인 김경란 씨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박상희 소장님, 뭐 네. 최근에 뭐 근황 밝혔다면서요? 네, 김경란 씨 전 아나운서죠. 그리고 네. 남편이었던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네. 김상민 전 국회의원이었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2015년 1월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지금 3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에 이혼을 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김경란 아나운서 이미지 굉장히 깔끔하고 지적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대중들도 좋아했죠. 그래서 잘 지내나 궁금했는데 네. 7일에 SNS에 본인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잘 있다. 부모님과 영화도 봤고 산책도 하고 네. 마트도 갔다. 그러면서 함께여서 그저 좋은 날이라고 쓴 걸 보니까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어줘서 그냥 편안하게 이 아픔을 이기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커플이 사실 결혼을 할 때 뭐 신앙의 공통 부모도 있고 축의금 전체를 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면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선행에도 앞장서는 굉장히 본이 되는 부부라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평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게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잘 결정을 했다라고 담담히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실 특히 또 연예인 분들의 이 결혼 소식도 마찬가지지만 또 헤어지는 소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헤어졌을까? 처음에는 사랑했을 텐데 하잖아요. 박 사장님. 왜 헤어졌어요? 두 사람이. 네, 정확한 지금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두 사람만의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두 분이 이제 굉장히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생활을 또 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또 간극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성격 차이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성격 차이 뭐 흔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녀가 헤어질 때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네. 성격 차이 사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통계청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이혼한 10만 6,032건 중에 네.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나 살펴보니까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성격 차이가 무려 43.1%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절반에 육박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뭐 배우자의 부정, 이게 7.1%, 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이게 3.6%. 네. 하여튼 이런 것에 비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그 이혼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혼 상담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내봤대요. 이혼 상담 사례로 봤대요. 그랬더니 여성은 30대, 이혼 상담하러 온 사례입니다. 여성은 30대, 32.7%, 남성은 40대 비중이 높았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지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또 이혼 전문의니까 그러니까요, 잘 알잖아요. 통계가 실질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네네. 성격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건 뭐냐면 네. 이 부부가 외부에 그냥 밝히기 싫어했던 거예요. 아. 쓰는데 성격 차이라고 보통 체크하지 뭐 내밀한 얘기까지 다 하진 아하, 않잖아요. 내가 네.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밝히기 싫으니까 그냥 네.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 성격 차이로만 이혼한다는 경우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아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이런 이혼 상담 해주는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상담 칼럼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눈에 띄게 밥을 혹시 차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밥 안 차려주는 아내에 대한 성토의 글이 올라왔던데 박상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밥을 안 차려주는 거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밥을 안 차려주는 그 현상만으로는 이혼 사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하. 밥을 왜 안 차려주느냐 하는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밤새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씨름하고 낮에도 너무 지쳐서 이 엄마가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수준돼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 몸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네.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남편하고 어떤 심적인 불화가 있어서 네. 남편에 대한 굉장히 그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아하.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사이가 지금 좋지 않고 나는 불만이 많은데 네.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밥을 차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어떤 반항이나 불만의 표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안 차려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을 근본적으로 무시한다던가 남편의 존재감을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네. 뭐 굉장히 그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한다던가 네. 뭐 이런 상태라면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상담사를 읽어드리고 이인철 변호사님 마저 이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지 7년 된 2살과 5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얼마 전에 싸운 후부터 아내가 저와는 말을 안 하고 식사 때에도 아이들 밥만 차려주고 네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 제 밥은 차려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뉴스 최초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상황극을 한번 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극이요? 네. 저희가 이혼 법정이라서 아하, 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네. 법정이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하. 그 남편분 왜 이혼하려고 오셨나요? 제가요, 사실 밥은 안 거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심쿵해서 이혼을 한 거, 아니, 심쿵해요? 결혼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며칠 아하. 전에 싸웠어요, 저희가. 네.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아하. 그래서 혹시나 밥은 차려주겠지. 아하. 밥도 안 차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저만 안 차려줘요. 애들은 저기서 멀찌감치 밥을 먹고 있고 그 애들 시선이 제가 두려워가지고 네. 이게 제가 맞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내분 왜 밥을 안 차려주셨나요? 네, 저희 남편이 굉장히 뭐 젊고 잘생긴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맨날 뭐 돈을 아껴 써라, 돈돈돈 거리고 제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2살, 5살 애들하고 24시간 씨름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정말 쉴 새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계속 와서 밥 차려라, 돈 아껴 써라, 애들 잘 봐라고 잔소리하는데 지금 밥 차려주는 게 대수인가요? 아내분도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지만 남편의 벌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분. 우리나라 법에 밥은 꼭 아내가 차려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밥 먹으려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차려 먹으면 이유 중 안 됩니까? 하나였거든요. 제가 심쿵을 해서 정말 결혼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것만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리 싸워도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사건은요, 이혼이 안 되니까 두 분이 잘해보시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상황을 잘 봤습니다. 나 정말 몰입해서 잘 봤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정말 결혼하면 밥도 잘 차려주고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잘해줄 것 같아 그 심쿵 마음에 결혼했는데 정작 싸운 뒤에 밥을 안 차려준다. 아니 이혼 사유 될 것 같은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주부고 네. 한 번도 밥을 안 차려줬다. 어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어허. 네. 근데 맞벌이잖아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아내가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허. 반드시 밥을 아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허. 제가 이제 가끔 변호사가 되면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니 남편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본인이 차려 드시면 어허. 되잖아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혼이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아내한테 차라리 이런 치졸한 남편하고 차라리 이혼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치사하게 나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네. 마음을 바꿔 드시고 네. 밥은 본인이 차려 드시면 아마 이 사건은 네.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극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계셨던 백기종 팀장께 여쭤볼게요. 약간의 이 시부모님, 이 아들 홍수민 아나운서의 아버지 입장에서, 즉 박상희 소장님한테는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이 지금 상황을 좀 평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양쪽 입장을 좀 대변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살, 5살 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맞벌이 부부란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시간에 자기만 출근 준비를 하고 나는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내 밥은 안 차려줘 하지 말고 네. 본인이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부인은 아내는 아이들도 돌봐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 밥 주고 내 밥은 안 주지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내의 그 어떤 정서적인 마음 그런 어떤 가정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네.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네. 하기 때문에 양쪽의 부모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입장에서 보는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며느리가 왜 내 아들 밥도 안 챙겨주고 그래?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네. 애야 네 와이프가 그렇게 고생하잖냐 네. 라고 해서 어른스럽게 하면 아들이 이혼한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네. 내가 밥 지을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받은 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아내가 서로 남편과 이혼할 상황도 아니고 또 사돈끼리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남편이 조금 물러서서 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백 팀장이면 교묘하게 가운데 줄타기로 가셨어요. 이 양측의 비난을 좀 모면하려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땐 박 소장님 네. 사실 이게 말처럼 하시면 누가 이혼 상담하러 오는 전국에 무슨 결혼한 부분에 이혼 상담하러 누가 오겠어요? 말처럼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다는 이렇게 말을 쉽게 꺼낸 거를 빼고 그 전에 남편의 상황만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면서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은 뜯어보지도 않는 택배가 이렇게 와 있고 어허. 홈쇼핑 물건이 와 있고 그러니까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소리하니까 장모님까지 나오셔서 우리 딸에게 왜 돈돈돈거리면서 괴롭히냐라고 네. 이제 얘기하면서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집에 보니까 장인어른하고 장모의 사이가 항상 장인어른이 무시를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 내 10년, 20년 모습은 딱 저거구나. 저렇게 살 바에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언급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고 심정이 이해된다고 하도 그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면 대한민국 부부, 가족이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이 상담하신 남성 입장에서 네. 이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면 이 말은 실제 이혼을 하고 싶어서기보다는 뭔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아내와 말을 하지 못한, 대화를 하지 못한 상황을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밥 안 먹으면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말 밥에 목숨 거는 남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밥. 그 밥이 도대체 뭔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간에 불평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밥은 아내가 차려야 된다. 아내가 일을 하건 주부는 무조건 밥을 아내가 차리고 남편은 그냥 에헴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직도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여기서 최초로 밝히는데 네. 제가 준비한 법안이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이제 입법 청원할 거거든요. 아하. 부부평등법이라고 이야. 너무나 실문해 보면은 불평등한 게 많습니다. 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듯이 부부도 평등해야 됩니다. 네. 야, 지금 실시간으로 여성분들에게 이 이인철 변호사님 인기가 쭉쭉쭉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0일 날 법안을 또 발의하신다니까 또 한번 제가 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민 아나운서 혹시 상황극 통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나는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에게 밥 차려줄 거지라고 물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네. 함부로 뭐 하나에 심쿵해서 결혼을 좀 해버리면 안 되겠다. 네. 좀 오래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아직 좀 하게 힘들지 됐습니다. 않군요. 좀 더 솔로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